여러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내 아내가 바람 피고 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외출했는데 여자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평평설을 믿는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주변에 보면 그것들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유성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중대한 교훈을 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집단망상인데요. 책은 조 피에르라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법정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신병적인가 이런 거를 자문하는 거를 법정신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의학 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 책은 옴기니가 엄성수라는 분이시고 감수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경일 교수님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소개받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 의학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의학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저 사람 왜 저래? 한 사람 중에서 일단 뭐 거짓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예를 들면 카이리 어빙이라고 혹시 아세요? NBA의 농구 선수인데요. 그 사람이 지구 평평설을 지금 믿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선동설이잖아요. 전 세계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은하계가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유튜브만 켜봐도 알 수 있고, 물론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에서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안 믿고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마치 진짜이냐 얘기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아니 저 사람이 어리석은 거야, 지적 능력이 떨어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 예컨대 경제적으로 이익을 쫓거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탐해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마 얘기는 하지 않아도 뭔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용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확대 재생산될까? 라고 의문을 품는, 근데 또 막상 주변에 보면 그것들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쉽게 말하면 헛소리인데 누가 들어도 커먼 센스를 가지고, 꼭 정치적이지 않더라도 분석력이 있으면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정치적 사실이라든지 경제적 사실에 대해서 이게 헛소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런가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파헤친 책이라서 처음엔 가볍게 정신과 선생님이 망상장애에 대해서 쓴 거구나, 조현병이나 아니면 망상장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거구나 하고 있다가, 야, 이거 읽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책이 쉽지 않아요. 대신 묵직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례가 의학적 사례보다는 미국의 사회적 사례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하고요. 누구한테 권해드리고 싶냐? 우리 모두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헷갈리면서 분명히 눈에는 이게 헛소리구나 라는 게 분명한데 왜 이럴까를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렇게 인사이트가 풍부한 책은 오랜만에 읽어서, 아마 김경일 교수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추천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제 느낌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카이리 어빙, 농구 선수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구 평평설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한가? 인지 능력이 낮나? 교육을 혹시 제대로 받지 못했나?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망상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상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아내가 바람 피고 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외출했는데 여자 만나려고 한다. 이런 망상도 있고요. 근데 이 망상이라는 건 사실은 강한 믿음과 구분이 어떻게 가느냐를 의학적으로 처음에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게 부분적으로 믿음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나 합리적인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경우를 망상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잘못된 판례가 있어도 이걸 완강하게 아니야 하면서 내가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증거를 찾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 이 대표적인 게 알고리즘이에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시면, 지금 이것도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지만 아마 좌든 우든
한쪽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아 맞아 이게 맞겠지 라고 했는데 유튜브에도 계속 이러는데 이런 확증 편향이 있는데 망상과 그러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정신과 선생님이라 정의를 DSM이라는 기준을 쓰는데요. DSM에서도 망상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상을 사회적으로 이게 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이 완고한 반대적인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거를 망상이라고 한다라는 게 약간의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1장과 2장에서 그러면 망상에 대해서 일단 의학적 정의를 하고 그럼 우리는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그러니까 망상이 야근하고 왔어요. 아니면 시장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믿는 게 병적 망상이라면 일반인들은 이 병적 망상은 아니더라도 이 망상과 가까운 그런 거는 좀 없느냐를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구글 망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순진한 현실주의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해요.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모든 걸 두루 살피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결정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한 거야. 라고 믿는 게 순진한 현실주의인데,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망상에 가까운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책에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구글 망상. 여러분 SNS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 글 올리는 분들 보면 이게 명확하게 사실은 누가 읽어도 조금은 이상한데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뭐 유튜브 댓글도 그래요. 전문가가 얘기하면 전문가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내가 전문가다 라면서 서칭해갖고 나온 지식.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구글도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존재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확증 편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가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기만 하면 오히려 나은데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해석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맞나? 어떤 음모론이나 어떤 망상과 같은 일이 있는데 지구가 평평해. 지구 평평설인데 근데 그러면 이거는 왜 맞나?를 굉장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추론인 양 근데 읽어보면 헛소리인 내용들을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쓴 거야.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보는 건데 뭘 믿어? 저 사람 바보야? 멍청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 정신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그렇게 쉽게 암시나 유도 또 이익을 쫓는 사람들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서 쉽게 우리 뇌가 거기에 오도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좀 취약하다고 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직히 방송국도 몇 개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TBC, KBS, MBC, TBC가 없어지고 좀 있다가 SBS가 생겼고요. EBS 있었고요. 동의신문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는 1990년대 나왔고요. 그러니까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모두 믿었죠.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거 빼고는 기자분들이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은 여러분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고 너네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거야.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에 있는 분들도 쟤네 도대체 왜 저래? 반대쪽에 대해서 쟤네 왜 집단으로 망상을 갖고 있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 책의 저자가 조 피에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정신과 의사인데 어마어마하게 개탄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런가?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그런가를 400페이지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사례가 들어가고 정말 미국도 똑같구나. 그러면 왜 미국 들어오고 왜 우리나라도 그러냐?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우리나라도 똑같다. 뭐가 진실이냐? 뭐가 망상이고 왜 집단으로 망상이 걸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던 클래식 미디어, 레가시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맞겠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불만이 없었는데 문제는 세상이 좀 변했어요. 디지털 에코 체인버라는 챕터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유대교를 믿었을 거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었을 거고 그래서 그때는 지역과 어떤 환경이 중요하구나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지금 그게 무너졌어요. 왜? 에코가 디지털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란 건 어때요? 특히 소셜미디어로 보면 이게 영토가 없어. 끊임없이 확장하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한쪽과 한쪽을 가르기가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익명성, 비가시성, 비동기성 때문에 이 소셜미디어가 좋은 점이 있어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비가시성, 보이지 않으니까 또 비동기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니까 조금 더 정보를 모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점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안 보이고 이거 마음대로 잘못된 얘기를 쉽사리 오도할 수 있는 근거의 플랫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셜미디어라는 환경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기 쉬운 이런 것들이 기반되기가 정말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레가시 미디어나 클래식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때도 잘못한 게 있죠. 뭔가 진실을 숨긴다든지 사실을 완전히 오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그거에 대한 불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익명성과 비가시성과 비동기성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확산함으로써 이 불신이라는 게 엄청나게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리가 오히려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나의 투쟁이라고 히틀러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큰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로스리게라는 단어가 큰 거짓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는다. 그다음에 이제 그 히틀러의 부하 선동에 능했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끊임없이 모든 거짓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막 듣다 보면 어때요? 내가 세뇌가 되고 선동이 돼요. 그게 맞나 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 신문, 방송, 라디오에 그걸 쏟아부어서 그게 가능한데 그 이후에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한쪽 폭스TV는 야 우리는 우파야. 그 다음에 뭐 MBC 이런 데는 우리는 중도야. 그 다음에 CNN 우리는 뭐 약간 왼쪽이야.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런 게 이제 안 먹히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소셜미디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쪽 방향에서 집단적으로 하고 알고리즘과 만나게 되면서 한쪽 방향의 확증 편향 강해지면서 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유튜버 그 다음에 수많은 언론 매체 영향력이 큰 매체들이 있죠. 굉장히 성행하면서 뭐가 진실이야? 이쪽이 진실이야? 이쪽이 진실이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집단 망상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된다. 이게 그러면 왜 그러냐? 자연스럽게 된 거냐? 아니죠. 이걸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을 얻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학 지식에 대해서도 돈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귀네스 펠트로라고 아세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배우죠. 귀네스 펠트로가 만든 구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66달러에 여성의 생식기 안에 넣는 구슬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나만의 생식기를 만드는 거다. 향내가 나는 생식기. 여러분 듣는 순간 어때요? 말이 되는 거냐? 그걸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영적 양자 명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자역학이라고 여러분 잘은 모르는데 하도 많이 얘기 들어서 양자역학이란 건 아는데 근데 그거를 양자명상 헛소리죠. 100% 헛소리죠. 근데 이 양자명상을 이용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편을 만들고 그 망상을 믿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야. 전 특히 의학 분야에서의 헛소리를 너무 많이 봐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제가 이 유튜버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너무나 많은 가짜 지식들 그런 것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뭘 상업적으로 한다든지 책에는 수많이 많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무자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광신도를 만들고 망상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망상을 믿게 되는가를 아주 분석적으로 해놨어요. 정치적도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인 듯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전문가가 특히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 책에서는 헛소리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그 헛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그거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집단망상이라는 어떤 그런 병리적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이 책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볼에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측면에서 이 책은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약간 스포를 할게요. 이 책에서 거짓과 이런 헛소리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는 뭐냐? 일단 우리가 지적으로 겸손해야겠다. 인지적 유연성을 가져야겠다. 분석적 사고를 가져야겠다. 유연하고 분석적 사고를 갖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책 전반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답을 스포한 겁니다. 이 책은 단연코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전혀 못 읽을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곱씹어보면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나는 혹시 내 자체가 이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럴듯한 말투나 과학적 용어에 호도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쯤 우리가 지적 겸손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기회를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는가에 방법론적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어려운 책이지만 읽고 나면 분명히 지적 만족감을 넘어서 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정신병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적 병리를 날카롭게 꼬집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